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가 특정 동에 몰려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토지거래 규제를 받는 지역은 거래가 줄어드는 반면 인근 지역은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돋보기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양천구의회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를 4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산세 감면액이 한 지역에 쏠리는 등 불균형 문제가 예상된다는 소식 지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공항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이 사실상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지역 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양천구가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40% 감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인근 김포공항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가치 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재산세 산정을 앞두고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천구 내부 추계 결과 한 동의 전체 감면액의 절반가량이 집중되는가 하면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주택 상당수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 겁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정작 가장 피해가 큰 신월 135동 주택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신월 135동 지역은 양천구에서 공항과 가장 가까운 데다 노후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이미 대다수의 주택이 특례 적용으로 재산세를 40% 이상 감면받고 있는 상황. 감면 규정이 겹칠 경우 감면율이 더 큰 하나만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들은 양천구가 재산세를 감면해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 1동과 신월 6동을 비교해봤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주택 수는 두 곳 모두 5천여 가구. 하지만 특례 적용 등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와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신월 1동의 실제 감면 대상은 10분의 1인 500여 가구로 줄어듭니다. 신월 6동은 이보다 약 4배 많은 1,900여 세대가 감면 대상입니다. 특히 신월 6동은 시세 10억 원 안팎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가구당 감면액이 최대 8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존에 50%를 감면되고 있는 특례 가구 수, 그 세대수가 10,000 가구가 넘습니다. 약 11억 정도 넘는 정도의 추계액 중에서 반 이상이 신월 6동에 좀 몰려 있다든지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추계액의 어떤 그런 분포가 보이고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자 양천구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또다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과세 표준이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60% 감면해 이미 정부의 특례 적용을 받는 세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연간 감면액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최적의 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 그 여야 합해서 이거와 관련된 논의 구조가 원활하지 못했다. 그게 사실 아쉬운 점이고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시행하고 다음에 개선하는 것보다 일단 시행하기 전부터 최소한대로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양천구에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조례를 개정할 경우 감면 대상은 기존 7천여 가구에서 2만 4천여 가구로 확대되고 연간 감면액은 약 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연일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비례 의석수를 확대할지 말지, 또 의원 정수를 줄일지 말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을 나흘 동안 논의합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의 경우 인접선거구를 묶어 중대선거구제로 최대 5명을 뽑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권역 또는 시도별로 나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합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구당 최대 7명을 뽑되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에 모두 투표를 하는 개방형 방식인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이후 각 당의 후보자 득표 순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방식도 논의됩니다. 3가지 방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현재 우리 정치에서 양대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꼭 지역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대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위성정당 창당, 중대선거구제로 인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차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선거구의 크기, 지역구 의석수에 대해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 선거제 개편의 단일안이 쉽게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서울시가 목동과 여의도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최근 조금씩 회복 중인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의 하정민 개건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목동 신시가지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재연장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요. 2024년 4월 26일까지 또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거래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봤을 때요. 예년보다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또 분양률 또한 좀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토지거래구역에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 위주로 이제 투자자라든지 매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될 것을 좀 우려하고요. 투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1년간 연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투자를 봤을 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됐을 때부터 약간 정부에서 올라갈 만한 데를 찝어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성행했기 때문에 좀 쉽사리 이거 규제를 해제를 해주지 있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에 따라 신월동 등 근처 아파트 단지 매매 가격이 높아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인근 지역 집값이 급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목동 지역을 보면요. 신월동이라든지 신정동 지역 같은데 이제 지금 뭐 거래 수요가 좀 많은데요.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이제 거주를 할 수도 없겠고 그리고 역전세난이 또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번졌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요. 사실 이 거래 구역이 이제 해제가 됐다 해도 인근 지역의 가격이 갑자기 막 뚝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동반 상승의 가능성으로 또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 인근 지역들도요.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것 부분을 봤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입지라든지 이제 환경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안 그래도 뜸했던 주택거래가 더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집값 바닥론을 두고 10명 중 6명은 더 떨어질 것이다. 4명은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바닥인 시점이에요. 매수자의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자의 매도 희망 가격이 얼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직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리 부분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봤을 때는 올 초에 이제 심리는 약간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융적인 기초가 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전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힘을 내고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섣불리 이렇게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걸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또 사실상 바닥은 아직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은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패닉 바잉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터진 게 한 200% 이상이 되는데 그 거래만큼 이제 거래가 수요가 조금 활발해져야 패닉 셀링처럼 그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줘야지 가격적인 안정이 되고 그때가 진짜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영끌족이 이제 급매로 던지는 수요인데 사실은 뭐 이것만 보고 바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지표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강남 3구의 규제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조금 해제하려는 모습이 보일 때가 진짜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세 시장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이 2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전세 시장 다시 활기를 찾을지도 궁금하고 전세와 저가 매수 중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제 금리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높은 편이지만요. 점차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전세 시장의 전세자금 대출이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요. 사실상은 이제 월세화가 굉장히 많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거의 다 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이런 금리가 괜찮은 것들로 혹은 이금융권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됐던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선점을 좀 하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기조가 조금 높고 조금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 부동산학과의 하정민 개건 교수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새 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의약품 등 산모 건강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관내 중소기업의 전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등 지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 한도는 국내 박람회 200만 원, 해외 박람회 300만 원입니다. 은평구는 오는 9월 15일까지 지원 대상 중소기업 8곳을 수시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